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은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몸으로 찾아내세요. 넘어져도 절대 죽지 않으니 기꺼이 시행착오를 허락하세요. 감사 스마일도 좋아하는 일, 유튜브 방송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스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좋고, 이 몸으로 배워둔 것이 계속적으로 이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스님들도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이든 취미, 뭐 악기 다루는 것이든 이런 것들 배워놓으시면 좋다는 말씀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집값 급등에 양극화 최악이다. 유주택자라든지 무주택자 자산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거가 와닿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지금보다 내년이 되면 더욱더 이런 자산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질 거라는 말씀, 양극화가 더 확대될 거라는 말씀 이야기 드립니다. 네, 좌파의 근본적인 도덕적 결함은 범죄자에게는 공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는데, 감사 스마일도 저도 약간의 보수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약간 그 이해상충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좌파든 우파든 간에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 및 135만호 공급 계획, 2025년 1월에서 9월은 잠정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25년보다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공급을 많이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21년부터 25년에 이 공급 착공 실적이거든요. 착공 실적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26년부터 23년과 24년과 25년에 2배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고 힘들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제 예상이 빗나가서 잘 공급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이렇게 말처럼 주택이 빵처럼 바로바로 찍어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년 내후년에 아파트 공급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3중 규제로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이 현상이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독님들께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어떤 의견이라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속보 FOMC 의원 12명 중에 11명이 12월 10일 날 50bp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오늘 이제 금리를 인하를 이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실은 감사 스마일이 12월 9일 날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고, 아마 내일 아침에는 이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결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될지 내일 보면 알겠죠. 어찌됐든 간에 감사 스마일 생각은 미국이 내일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아니면 또 내년으로 또 늦출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말씀 감사 스마일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지금 집 사면 무조건 호구, 부동산 전문가 오인이 말하는 집값 바닥이다. 이거 제가 2년 전 12월 18일 날 이야기 드렸던 영상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 보니까 조회수 1061회 되어 있던데, 제가 보니까 이때 최상욱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박원갑 의원, 김기현 니치고 대표, 여기 보면 최상욱 지금은 이제 전환했는데 집값 하락세가 지금보다 가파질 것으로 예측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기현 니치고의 대표의 생각은 이때 당시에 본격적인 2차 하락장이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라. 그래서 이 하락장이 완만한 곡선을 그릴지 급격한 곡선을 그릴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침체가 길어진다면 내년 가을부터 25년 상반기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무조건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때 당시 2년 전에 니치고의 김기현 대표의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제가 질문을 해서 만약에 집값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사고 할 거냐라고까지 정말 제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김기현 대표 말 듣고 집 안 사신 분들은 아마 지금이라도 집을 샀으면 다행인데 아마 지금도 사지 못했을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과 정책금융 축소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라든지 총선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요인도 존재한다고 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때 당시 2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산 내 집 마련 시에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4년 전에도 했고 5년 전에도 했고 2년 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아침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2025년 12월 10일 날 집 사면 무조건 홍보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도 이 집값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나만의 부동산 인사이트, 만약에 내가 부동산 인사이트가 없으면 그런 인사이트의 전문가를 갖다가 진짜로 내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 옆에 두시고 조언을 듣고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거라 같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감사스마일 이 멤버십 회원, 제가 그때도 그렇게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멤버십 회원 가입을 갖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달에 5,000원 가입해가지고 저에게 뭐 감사스마일 멤버십 회원이 되셔가지고 후원해주시는 개념도 있지만, 제가 이 멤버십 회원 영상들만 해가지고 동영상이 100개 이상 있습니다. 제가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해서 또 이제 제가 8월달에 이제 전체 공개를 한 영상도 있는데, 진짜 내년 집값 전망, 상저하고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멤버십 회원분들에 관련해가지고 진짜 지금 시장 차분하게 정리해본다는 이런 정말 주옥같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발 감사스마일 찐팬분들, 감스님들 중에서 감사스마일 찐팬이 되시면 진짜 부동산 부분뿐만 아니라 부동산 포함해가지고 투자 관련되어 있는 인사이트를 갖다가 넓고 깊게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제가 상담을 갖다가 해드리겠다고, 무료로 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전화가 왔는데,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제가 횟수 제한 없이 상담을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죄송한데 이제 12월 말까지만 이렇게 혜택을 부여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최소 1년 이상 회원을 갖다가 가입하신 분들께 그렇게 이제 혜택을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올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 감사스마일이 좀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감사스마일 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한 달에 5,000원, 1년이면 한 6만원 정도 되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스마일 찐팬이 되셔가지고 더 넓고 깊은 그런 멤버십의 그런 특전을 갖다가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는 아파트값 상승 적어도 몇 년은 갈 것 같나, 그러니까 땡땡년은 갈 것이다, 여기 숫자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10년은 갈 거다라는 이 파이낸셜 뉴스 기사를 시작으로 감사스마일의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이 기사를 보면서 아파트값 상승 적어도 10년은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 드리면 미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최소한 5년, 전에는 한 2030년까지, 그러니까 한 4년, 3년 정도, 2026, 7, 8, 9, 30년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고환율,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동성까지 감안했을 때는 최소한 저는 5년은 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분들 생각은 10년은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진짜로 자신있게 했었던 사람들은, 그때 만약에 집을 갖다 샀던 호구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집을 갖다 한번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2년, 근데 2년에 집을 샀다가 2년 만에 파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임대차 입법 때문에 4년에서 6년을 갖다 보유하는데, 냉정하게 4년 후에 6년 후에 집값이 지금보다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게 맞는데,
지금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때도 최소 10년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 저는 최소 4년에서 6년을 갖다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을 사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토제로 확대돼서 뭐 10월 20일 이후부터 파크리오라든지 잠실 S, 리센츠, 뭐 서울에 있는 뭐 송파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만 거래가 된 게 아니라 아직 뭐 비규제 지역인 뭐 동탄이라든지 뭐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그리고 검단이라든지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여러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실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지역 서울만 지금 보다 보니까 잠깐의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서울만 볼 때가 아니라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진짜 경기도를 보아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과 송파구라든지 강남 3구가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천이라든지 분당까지 지금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과천 분당이 올라가면 그 다음은 어딜까요? 뭐 용인 수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교라든지 그 다음에 동탄으로 또 내려갈 수밖에 없겠지만 언제까지 한강 이북에 있는 뭐 용산이 이제 개발되고 서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포라든지 성동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동구 그 옆에 있는 중랑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대문구 그 다음에 서대문 옆에 있는 은평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자신있게 이야기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갭 메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3대 절벽이 있어요. 대출 절벽, 그 다음에 공급 절벽, 그 다음에 매물 절벽. 더 심각한 거는 1주택자들이 집을 갖다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매물이 정말 급감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임대차 입법 만기로 인해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갖다가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전세나 월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뭐 빌라나 오피스텔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음은 이제 조금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가격에 맞춰가지고 아파트로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의 똘똘한 한 채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가격 상승도 지속되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적어도 10년은 갈 거라는 인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금리 인하가 또 계획되어 있으면서 유동성 장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지금의 1억의 가치가 5년 후에 1억의 가치야 같을 수가 없고 지금의 1억의 가치가 5년 전에 1억의 가치랑 같지 않다라는 것들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스님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지금 다른 출구를 찾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한 2개월 지나고 나면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어떤 또 분위기가 일어나냐면 서울 강남이라든지 송파구 일대 빌라 거래가 정말 많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대상 아파트를 피한 틈새 상품으로 해가지고 이제 빌라를 갖다가 지금 사람들이 매입을 하는데 빌라도 신축, 구축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썩들까지 있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역세권 앞에 이제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빌라를 갖다 또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차라리 빌라를 살 바에는 차라리 주거용 오피스텔 3룸을 갖다가 아파트 25평을 대체할 수 있는 3룸을 사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가 이제 뭐 도심복합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빌라를 갖다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아직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라에 있는 이런 중심복합, 도심복합 개발이나 사업을 갖다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거용 오피스텔 최소한 3룸 이상을 갖다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빌라를 산 사람들 다음으로 변화가 생긴 곳이 이제 대형 오피스텔 시장입니다. 특히 강남구 강남이라든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핵심지의 대형 오피스텔이 최근 신고가 거래가 지금 잇따르고 있고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로 이제 타워팰리스 3차 전용 187제곱미터가 지난 11월에 5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감스님들 중에 이렇게 50억 이상 살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 내에서 뭐 6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만약에 있다라고 하시면 진짜 삼성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역세권 주변으로 해가지고 준신축 뭐 10년 이내에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충분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눌러져 있을 때 매수해도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진짜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로도 이제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지금 정말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도 많이 지금 상승해 있다라는 게 팩트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삼성 MBN 스튜디오를 갔는데 MBN 스튜디오에 갑자기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헬로비전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회사에 이제 직원분들이 대거로 이제 지하로 내려와가지고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MBN은 식사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식사를 했는데 진짜로 이제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동이라든지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지식산업센터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금의 아파트처럼 인기가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최소 2룸 이상 3룸이 아마 각광을 받을 건데 저는 이제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폭발적이지 않은 풍선 효과가 있는데 학습 효과로 신중한 수요자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재고 아직까지 이제 풍선 효과가 확실하게 이제 확대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그 다음에 수원 권성구라든지 안양시 만안구가 그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적게 오르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비규제 지역들의 이제 온도차가 다른 모습은 맞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특히 가장 많이 올라갈 곳이 고양시 덕양구 특히 GTX-A 역세권 주변으로 해가지고 연신내역이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창릉역이라든지 킨텍스역이라든지 운정중앙역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정말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클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GTX-A 삼성역 무정차가 가시화되지 않았고 GTX-A 삼성역 무정차에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감사 스마일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알 수 없고 특히 또 제 방송은 고양시라든지 사북부 쪽으로 있다 보니까 진짜 조회수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리면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단톡방이든 뭐 부동산 카페든 간에 공유를 많이 해서 진짜 고향을 갖다가 더 많은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알려야지만 이런 풍선 효과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럼 뭐 어떤 분들은 고양시가 지금 살기가 너무 좋고 그런데 왜 너는 집값을 갖다가 오르게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집값을 오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양시는 일자리도 들어오지 않고 베드타운으로 남기 때문에 저라도 고양시의 부동산의 가치라든지 특히 GTX-A가 남북으로 관통되고 삼성역으로 중단되어 있는 이게 이제 개통이 된다. 27년 상반기에만 개통된다고 하면 지금의 여기에 나와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이 고양시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은 제 이야기를 흘려듣지 마시고 빨리빨리 움직이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다른 출구를 찾아 움직이는 수요자들 정말 많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빌라를 사는 분들이든 오피스텔을 사는 분들이든 뭐 여러 정비사업을 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산 여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갈 곳 없어요. 너도 나도 2+2 계약. 전세값이 지금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 전세값뿐만 아니라 월세값도 오르고 있는데 진짜 아파트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에는 이제 84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이하 월세가 없어질 겁니다. 다 200만원이 넘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와닿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고 전세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제 전세형 대출도 많이 줄여나갈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 전세든 아파트 월세를 살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감사 스마일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전세값 매물난 겹치면서 재계약이 급증이 되고 2+2 갱신권 사용 비중이 23% 반등하다 보니까 전세 유통 물량도 감소되면서 월세도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밀려 나오고 또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 또 그런 사업장에서 또 밀려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는 내 집 마련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2년 후, 4년 후에 내 집 마련을 생각했던 분들도 지금 빨리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패닉바잉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부동산 비수기인 12월 그리고 이제 대출도 다 막혔고 하지만 지금도 계약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감스님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 놓치지 마시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꼭 하루라도 빨리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이라든지 뭐 과천이라든지 분당만 집값이 오르고 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특히 뭐 의정부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뭐 고양시라든지 김포시라든지 파주시는 오르지 않는다는 이런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데, 서울이 올라가면 갭 내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서울에 30억짜리 50억짜리 살 수 없다고 하면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 사면 되는데, 이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 사면 집값이 안 오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도에 지금 집 사면 무조건 호구라는 이야기, 지금 집 사지 말고 집값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리치고의 김기훈 대표라든지 뭐 최상욱 대표 이야기 듣고 집 못 샀던 분들은 지금 뭐 그 사람들 원망하고 뭐 욕하기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지금이라도 집을 사게 되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2년 후, 4년 후가 됐을 때 진짜로 기분 좋게 감사스마일 TV를 볼 수가 있고, 집 걱정하지 않고, 특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집을 사게 되면 진짜 그게 자산이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왜 제 이야기를 갖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제가 부동산을 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 공급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착공을 하겠다는 거지 공급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지금의 이 유동성, 또 금리 인하도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부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선택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갖다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움직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이왕이면 내 능력에 맞는 그런 아파트로 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